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영국 BBC는 일본 철도회사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일본의 민낯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6월에 발생했습니다. 50대 기관사는 실수로 엉뚱한 곳에 기차를 댔다가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열차를 제 플랫폼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사이 1분이 지체됐는데 해당 철도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444원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원칙을 적용했다기에는 실익도 없고 그저 너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기관사는 감독기관에 진정을 냈고 감독기관도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서일본 여객철도라는 회사는 1분치의 임금을 공제한 임금을 다음 달에 지급했습니다. 화가 난 기관사는 주지하는 444원의 정신적 위자료까지 더해 약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게 됩니다. 결국 444원 아끼려다 2,800만 원을 배상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황당한 소식을 전하던 영국의 BBC가 기막혀했던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1분 늦게 출발한 그 열차에 탑승한 승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과 매뉴얼대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기관사와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놓고 법원에서 다투게 된 거였습니다. BBC는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2017년에는 예정 시각보다 20초 일찍 떠났다며 철도회사가 사과 성명을 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말이 좋아서 철저한 것이지 철도 운행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기관사들을 극도로 압박해 무리한 운행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지난 5월에는 시속 150km로 달리던 고속열차 신칸센의 기관사가 면허도 없는 차장에게 운전을 맡기고 화장실에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기관사가 갑작스럽게 복통으로 차장에게 기관실을 맡긴 시간은 불과 3분 정도였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차장에게 운전석을 맡겼다며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석을 비운 것과 같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해당 기관사는 열차가 지연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인근 역에 정차하지 않고 차장에게 기관실을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미국 CNN 방송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일본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일까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기관사가 이런 상황에서 열차를 멈추지 않은 이유는 일본 열차의 정시 도착, 정시 출발 문화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열차 출발과 도착 시간이 지연되면 사과 성명을 내는 일이 종종 있고 해당 기관사도 시간 지연에 따른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원칙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융통성 없는 원칙은 집착에 불과합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시간 지연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냈다가 엄청난 고속열차 참사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2005년 발생한 일본 효고현 열차 탈선 사고는 고속열차가 아파트를 들이받아 50명이 넘는 사망자와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난 엄청난 참사였습니다. 당시 기관사는 운전 경력 11개월의 초보 기관사였는데 열차를 정시에 도착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올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원칙을 고집하는 일본이 품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7년 신칸센 차량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견됩니다. 후쿠오카 하카타역을 출발해 도쿄로 향하던 신칸센에서 차체를 떠받치는 대차 부분이 14cm가량 갈라진 게 발견된 것입니다. 주변 부품에서도 변색과 기름 유출이 확인됐는데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신칸센이 자칫 탈선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일본 국가운송위원회는 이 일을 사상 첫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신칸센에서 출발 직후부터 이상 징후가 포착됐지만 무려 3시간 이상 그대로 운행했고 승무원들이 뭔가 타는 냄새와 비정상적인 소리를 들었다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도쿄 지령소는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시간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안전 문제를 은폐한 것입니다. 이후 신칸센은 800km를 달려 나고야역에 가서야 멈춰 섰습니다. 신칸센은 1964년 운행을 시작한 이래 일본 안전 신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드러나고 보고를 받고서도 운행을 계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철도회사의 안전 불감증까지 드러나면서 일본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 철도의 안전 신화는 대만에서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2018년 대만의 고속 특급 열차가 전복되는 최악의 열차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열차를 만든 회사가 바로 신칸센 고속철을 제작한 일본 차량 주식회사였던 것입니다. 18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대만 고속열차 탈선 사고는 열차를 만든 회사가 원래의 시방서, 즉 공사의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대로 설계가 되지 않았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설계조차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운전자가 열차 자동 제어 시스템의 전원이 끊어질 경우 지령실의 무선으로 통지돼야 하는 시스템이지만 제조 당시에 도면을 확인한 결과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배선이 없었고 이 배선은 애초에 도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 차량 주식회사는 결국 본인들의 설계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이없는 실수로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자 일본의 신칸센 열차 안전신화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신칸센의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던 일본은 중요한 안전장치와 관련한 설계 착오로 인해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신칸센의 미국 판매에도 영향을 줄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단지 1분이 늦었다고 열차 기관사의 임금 444원을 깎는 일본에 비해 얼마 전 한국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KTX가 연착됐지만 결국 이 연착 시간 3분 덕분에 소중한 인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은 기증자의 심장을 제 시간에 수술받을 환자에게 무사히 배달해 이식하도록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구의 한 병원에서 기증받은 심장을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던 간호사는 원래는 헬기로 이송하게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헬기가 뜨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심장이 든 박스를 들고 앰뷸런스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향했지만 딱 3분이 늦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 KTX 승강장으로 달려간 간호사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대구역 KTX 관제실은 대구병원으로부터 심장 이송이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긴급 부탁을 받자 매뉴얼이나 원칙을 앞세우기보다 곧바로 서울행 KTX 기관사에게 연락해 3분 동안 간호사를 기다려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1시간 전 기증자에게서 나온 심장은 얼음 조각과 얼린 식염수 더미에 겹겹이 둘러싸여 장기 보존액이 들어있는 상태였고 서울의 환자는 그 심장을 기다리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동대구역 KTX 관제실이 원칙과 매뉴얼만 생각하며 나중에 징계받을 걱정에 열차를 정시에 출발시켰다면 간호사는 심장을 들고 1시간 이상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했고 서울의 환자는 이식 수술을 받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장은 제 시간에 서울에 도착해 4시간에 걸친 이식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 심장은 소방관 서모 씨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본에서라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2009년 출간된 책 일본 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에서 저자는 일본인들의 이런 습성은 태평양 전쟁 패전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에서 아무리 큰 그림을 그려놔도 그때그때 돌발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최적의 대안들 중 가장 필요한 걸 선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당시 일본군은 일련의 강령들을 만들어두고는 그것을 성경처럼 떠받드는 과정에서 전쟁 전체를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상상력이 빈약해졌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도 매뉴얼이 있다 보니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좁은 원칙에 갇혀 허우적댈 뿐이어서 전쟁 전체를 보는 시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발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뉴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기술력은 있었지만 일본의 안전 신화가 무너진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 일본은 아마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